구구단을 100단까지 해요. 애 공부하는지 감시해. 졸잖아? 그럼 뒤통수 때리고. 우리 옛날 학력고 세대랑 똑같아. 걔네는 공부만 해. 실리콘밸리 거리에 앉아서 길 가는 사람 10명 중에 절반이 인도 사람. 구글 대표 인도계, 어도비 대표 인도계. 우리 집에 IIT 출신 공과생 하나 나왔다 하면 팔자 고친다. 인도 음식이 좀 입에 좀 맞으시나요? 너무 맛있어. 역시. 아니 그러면 말씀 들어보니까 여태 이게 되게 그 인도가 지금 엄청 거대하고 되게 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인구가 많아가지고 무조건 성장한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지. 인도만이 갖는 그런 어떤 강점? 왜 인도가 이렇게 강해진 거죠? 과학기술에 목숨을 걸었던 나라야. 본인들이 영국의 식민지로 오래 살아봤잖아. 그랬더니 과학기술이 밀렸더니만 이렇게 식민지로 전락하는구나. 이거를 확실히 느꼈어. 아무래도 그 영국이 좀 그 어떤 기술 개발 산업혁명이지. 산업혁명이 있었던 나라니까 또 그걸 빨리 인도가 캐치를 했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도가 제조 강국이었던 나라인지를 모르더라고. 제조 강국이 인도가요? 18세기의 인도는 무굴 제국이라는 곳이었어. 그 무굴 제국이 전 세계 GDP의 25%를 차지했어. 그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 전 세계 양강 그러면 중국하고 미국 꼽잖아. 18세기는 청나라하고 무굴 제국이었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의 잔챙이라고 본 거지. 청나라 황제가 뭐 영국이 뭐 배 몇 척 가지고 들어온다고 하는데 웃기고 앉았냈다고 완전 폭망하고, 무굴도 마찬가지야. 원래 전 세계에서 과학기술이 제일 발달하고 물건 제일 잘 만드는 나라들은 전부 아시아에 있었어. 18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이게 산업혁명, 과학혁명으로 한 번에 역전이 된 거야. 그 역사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전 세계 최고의 제조 강국이었던 인도가, 야, 우리가 이렇게 기술 개발 등한시하고 잠시 한눈 파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다시 과학기술에 매진해 라고 하면서 초창기 인도 모든 지도자들이 다시는 어딘가 식민지로 들어가지 않으리 하면서 과학기술에 천명한 거야. 그때 네루 총리가 미국의 제일 좋은 과학기술 육성하기 위한 대학이 어딘가 살펴봤더니 MIT. 자, 그래서 MIT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MIT 같은 대학을 만들자 해서 대학을 만들었어. 그게 인도의 MIT라고 해서 IIT야. 거기에 헌신적인 노력을 인도가 해.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IIT 대학은 뭐 집계하는 방법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전 세계 공과대학 순위에서는 5등 안에 들어. 그 정도로 인도가 무굴 시대 이후부터 정말 그 기술을 개발하려는 거에 되게 목숨을 걸었다는 목숨을 얘기죠. 걸었지. 자, 그래서 어느 정도냐? 인도는 인도의 우수한 인재들이 주로 들어가고 싶은 대학의 학과가 다 달라. 우리나라는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 다 어디로 가냐? 의대 약대. 그래. 그런데 인도는 어디냐면 전국 1등부터 전국 뭐 1500등까지가 IIT 공과대학 정원이 된다라고 하면 다 글로 가. 공과대학을 가는 게 자신의 꿈과 희망을 모두 실현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꿈과 희망을 모두 실현하기 때문이야. 혹시 돈을 많이 벌어서인가요? 빙고야. 의대, 법대 뭐 이런 거보다 그게 훨씬 더 좋아. 왠지 설명을 해줄게. 어느 나라든 의대와 법대는 그 나라 로컬에서 활동하지. 그러면 인도에서 내가 의사 면허 땄어. 미국 가서 의사할 거야? 한국 가서 의사할 거야? 인도에서 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 인도 의사가 받는 페이의 수준은 인도의 국민소득에서 조금 더 받겠지. 변호사도 마찬가지지. 인도 변호사가 여기 와서 뭐 할 거냐? 인도법을 잘 그렇지. 그러니까 인도 변호사들이 받는 수임료도 인도 국민소득에 준해서 받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인도의 최고의 명문 대학인 IIT를 나갔어. 그래서 취업을 하려고 해. 그러면 어디에 취업을 할까? 구글, MS, 삼성, LG, 뭐 그 다음에 저쪽 뭐 어도비, 뭐 이런 데들 취업한다고? 네네네. 그러면 받는 돈을 인도 급여에 맞춰줄까? 달러로 받는 거.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전 가족이 우리 집에 IIT 출신 공과생 하나 나왔다 하면 팔자 고치는 거야. 아, 갑자기 이 얘기하니까 제가 생각난 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대표가 인도 계열이신 것 같던데? 그뿐이 아니야. 구글 대표 인도계, 어도비 대표 인도계. 아, 그분 다 인도야.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농담이 있어. 실리콘밸리의 CEO들은 각계 각 나라에서 모였다. 전체 CEO들 중에서 30% 정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야. 정말 엔지니어, 그러니까 실무를 하는 정말 그 약간 고학력 엔지니어의 비율은 인도 사람이 굉장히 높다. 어마어마해. 그리고 각 대학의 공과대학 교수, 경제학과 교수, 약간 수학 가지고 놀아야 되는 그 학과들의 교수들은 최근엔 인도 사람들.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수학 얘기하셨는데 인도 사람들이 수학을 잘합니까? 엄청 잘해. 왜요?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 공대를 들어가야 돼. 그게 우리 집을 일으킨다. 공대의 기본 수학.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모두 인도의 대학 입시 제도도 이따 나중에 얘기 좀 해줄 텐데 거기는 우리 옛날 학력고사 때랑 똑같아. 시험 봐서 1등부터 저기 1억 등까지 딱 집계해서 너 1등 골라. 2등 골라 이 수준이야. 바로 그렇게 순위가 그렇게 매겨지다 보니까 걔네는 공부만 해. 획기적성으로 어디 가서 봉사활동하고 이런 거 없어. 가족들 전체가 애 하나 IIT 보내는 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엄마 아빠는 걔 학원비 때문에 일하러 가는데 누나는 어차피 인도는 아직 성평등이 잘 안 됐거든. 누나는 어차피 좋은 일자리 못 구해. 그러니 애 공부하는지 감시해. 그래서 학원 밖에 앉아서 애 혹시 몰래 나오는지 나오면 너 안 들어가? 이렇게 하고 애 옆에 공부할 때 옆에 앉아 있어. 그러다가 졸잖아? 그럼 뒤통수 때리고 우리나라 드라마 아니에요? 그런 거랑 똑같아. 그래서 무조건 IIT를 보내려고 요즘 이렇게 혈안이 된 것도 있고 근데 조금 더 들어가면 역사적으로 인도 사람들이 수학적인 머리가 어마어마해. 내가 놀란 거 내가 너한테 오늘 내가 자꾸 너 공격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다. 96 곱하기 93 얼마? 그런데 인도의 6살짜리는 다 알아. 100단까지 해요. 99단을 99까지가 아니야. 99단이 아니야. 1 곱하기 99, 2 곱하기 99 그런 것도 다 외워. 외운다기보단 연산 방법을 알려주는 거지. 그만큼 수학적 머리가 좋고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원래 10진법 안 써. 유치찬란해서 16진법, 32진법 이렇게 해. 그래서 32진법? 이게 그런 이유가 있어. 수를 셀 때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10진법을 쓰는 거잖아.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수를 마디로 세. 하나, 둘, 셋, 넷, 다. 그러다 보니까 16진법, 32진법을 쓰게 되는 거야. 아 16개 30.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다? 16진법과 32진법은 2진법의 확장판이잖아. 2진법이 무슨 언어야? 디지털 언어잖아. 그래서 이 IT적인 어떤 이런 것도 이런 역사적 문맥까지 다 설명해서 쟤네는 원래 뛰어난 사람들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도 많아. 실제로 역사를 보면 0의 숫자를 제일 먼저 발견한 것도 뭐 중국은 맨날 지내라고 하는데 우리들이 보기에는 0은 인도가 처음 발명한 게 맞아. 아무것도 없는 개념 그리고 0을 붙여서 단위를 올리는 개념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시작한 건 인도가 최초가 맞아.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수학적인 수리적인 DNA는 어마어마해. 특히 그러면 이제 전국의 모든 우수한 사람들이 우리로 따지면 의대 다 가고 그다음 뭐 공대 좀 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가 발전에 제일 필요한 공과대학에 전부 다 진학을 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 우수한 사람들이 공대로 많이 오니 기술 발달과 과학 기술이 발달할 수 있는 토양이 좋은 것도 하나 있고 그 다음이 또 있어. 전 세계 인도 공과대학이 제일 좋다는 걸 다 알다 보니까 전 세계 모든 혁신 기업들 구글, MS, 삼성, 현대차 이런 회사들이 모두 IIT에 인재 한두 명이라도 데려오려고 거기 가서 잡 리크루팅을 하러 달려가. 그러다 보니까 인도의 IIT 이 대학은 행정난이 생긴 거야. 자꾸 기업들이 와서 애들을 빼가려고 귀찮게 구는 거야. 그래서 IIT는 어떻게 했냐면 안 되겠다. 이거 좀 우리가 좀 교통 정리를 해야겠다 해서 전 세계 탑 티어의 회사들을 인도 내부의 IIT 애들과 여러 가지 그 평가 프로세스로 TO를 정했어. 첫날 잡 리크루팅을 열었을 때 첫날 우리 IIT 애들을 만날 수 있는 회사들, 둘째 날 만날 수 있는 회사들, 셋째 날 회사들 나눈 거야. 첫날 마지막 순번에 우리나라 회사 하나가 꼈어. 삼성정도. 그래서 그쪽 회사는 또 난리가 났지. 이야, 우리가 첫날 들어갔다. 이 정도다? 첫날 뭐 구글, MS 뭐 이런 수준인데 거기에 들어간 거야. 나머지 날짜들은 두 번째 날로 가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첫날 걔네들을 설득해서 입사 허락을 걔네들에게 너 우리 회사 좀 와줄래? 우리가 이 정도 주고 집도 주고 차도 주고 할 거야 해서 걔한테 사인 받지 못하면 두 번째 날은 기회가 없어. 얼마나 고자세인지 알겠지. 학생들이 고자세인 리크루팅은 정말... 그렇지. 대부분의 학교는 구글 같은 데 와서 제발 부스 하나만 열어주시면 안 돼요. 이게 일반적인데 여긴 반대야. 첫날 저희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뭐 이거야. 과학기술에 매진하도록 국가 전반의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냈더니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 거지. 아니 잠깐만, 그러면은 이렇게 그 국가가 그런 과학에 집중하고 매진을 해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일찍부터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요즘에 와서 국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음 시간에 이거 먹고. 아 잠깐만, 에이 그거를 잠깐만. 야 형도 다음 스케줄이 있어.
아니 뭐 저기 드라마 뭐 대본도 아니고 이렇게 제일 중요한 이제 재밌는 거 이제 내게 되는데 왜 JTBC 우리 담당자 분께서 그 제일 중요한 게 간질만 날 때 끊어야 된댔어요. 그럼 다음 회차에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